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날 우리 트레이너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을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슈퍼땡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제가 커피나 식사 대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것과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 트레이너님이 주식으로 생활비 정도를 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비 정도는 번다. 지금 장에서 이 정도 하시면 선수십니다. 선수. 되게 뛰어나시다는 거지. 그러고 꾸준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겸허한 자세로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주식으로 돈 잃기도 참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트레이너님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업은 조금 힘드신데 생활비 버신단 말 아닙니까? 좀 힘드신데 이 사업이 조금 안정이 잡히는 대로 턴을 만나러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이 안정이 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트레이너님은 이의가 바르시고 또 연세도 좀 있으신 거로 제가 느낌이 그래요. 만나뵌 적은 없는데 굉장히 경우가 좋으시네. 그리고 저하고 오래 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또 순박함을 느낍니다. 필이 그래요. 우리 고구마님도 예의 바르시고 연세 좀 되시죠. 저보다 형님이시지. 또 경우가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좀 저는 품위 있는 만남이 좋거든요. 막 이렇게 요새 이렇게 인스턴트한 미팅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순간적인 만남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면 이제 좀 이렇게 꾸준히 그런 어떤 관계들을 지속하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담은 가지 마십시오.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화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우리 얼굴도 뵌 적이 없는 S 멤버에 쓴 트레이너님은 예의도 바르시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경우도 되시고 저하고 오래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만날 용의가 충분하고 도와드릴 마음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유가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총균세를 잃는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어떤 상세하게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어 하시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 이전에 삶에 대해서 어떤 통찰이나 그런 것들을 진리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런 어떤 욕망, 호기심, 그런 어떤 의지, 정열을 제가 느꼈거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가는 원칙적으로 어떠냐면 이게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되는 대로 했잖아. 주먹국으로. 뭐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그런 통계도 좀 불분명하고 뭐 되는 대로 막 했잖아요. 지금 북한도 조금 통계 같은 거 다 조작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유가는 지금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트레이드, 거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주먹구구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어떤 국제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원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우리 감산을 한다는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노 하면 외형적으로는 감산한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조금 증산을 하는 상황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그냥 공급을 늘려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인다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면 그거잖아요. 그럼 공급을 또 늘리는 상황도 일어나고, 그러고 그 원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재고량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얼마만한 원유가 그 존재를 하는가, 그 퍼내는 원유 말고요. 재고량이 많아지면 원유값은 떨어지고 재고량이 줄어들면 원유값은 올라가는 건데,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재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데이터 발표되는 게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재고를 계산을 대충 하는데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재고는 사실은 한두 달 전에 재고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 보름이나 한 달 전쯤에 재고가 현재 재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가는 가격 특징이 좀 주먹구구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가격은 쉽게 올라가 버리고, 또 파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 원유를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그 이제 조금 수요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살락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쉽게 원유는 올라가 버려요. 또 이제 나는 안 살래 이렇게 하고 좀 원유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래소에서, 그럼 원유는 막 갖다 박아요. 왜 그러고 있까네. 이 데이터들이 일본 정확하지가 않다 하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 데이터가 정확 안 하다. 다르게 하면 주먹구구란다.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어떤 가격들이 조금 더 밝아졌잖아요. 옛날에는 가격이 안 밝았잖아요. 부르는 게 금이다 이런 말 아시죠? 부르는 게 금이라고. 주먹구구고 아직도 부르는 게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옛날에 재래시장에 가면은 가격이 정확 안 하잖아요. 요 가격하고 시장에서 여기 가격하고 요 위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가격이 다르잖아. 원유는 그런 경향성들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성향이 있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예, 자 일단 원유는 주먹구구라라는 말을 부르는 게 금이다, 가격이다라는 이 말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원유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유는 올인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difficult,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노 하니까 잘 모른다 이 말이라,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는 거다 이래 보시면 돼. 자, 역시 가격은 공급적 차원과 또 수요의 차원에서, 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아니지, 가격은 내려가겠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수요를 결정하는 게 오펙이라요. 오펙 중에서 제일 저거 한 나라가 사우디거든. 사우디. 미국도 원유 수출국이죠. 미국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그 샌드 오일, 그러니까 모래 오일이 올라가게 되면, 증산을 하게 되면 그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미국은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통제를 안 하지. 그래서 원유가 막 오르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 샌드 오일, 미국은 체제가 어떻냐면 자기 마당에서 그 원유가 발견되면은 그냥 신고하고 그 원유 퍼내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같이 뭐 통과 의뢰 그런 게 없고, 거의 원유 사업이 개인 사업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 미국은. 사우디는 통제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 증산이나 감산을 국가에서 통제를 못합니다.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샌드 오일, 그러니까 모래 오일을 하는 기술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오일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공급인데, 그러면 사우디하고 미국은 서로 협조하냐면 협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급량이 일본 저 마음대로라고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얼마 전에 그 증산을 한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 증산 안 할래 이 하다가 립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느린다 하다가 공급을 안 느린다 하다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원유 가격이 약 한 80달러 육박하면 그 오일을 퍼는 기계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일을 퍼올리는 기계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역시 이 기계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도 약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더라고.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고구마님이 죄송합니다. 트레이너님이 유가와 지수의 관계라고 그래 물으셨거든. 유가와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나 미국의 S&P 지수와 관련이 뭐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 이게 비례하냐 안 비례하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와 관계가 있나 하면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다는 말은 일정 부분 경제가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거든.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호황이지.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호황이 되면은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한다고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경제가 좋아지니까 호황이 되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간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많이 호황이 되면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GD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호황이 되면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놓하면 유가는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경제가 호황이 된다는 신호가 나오면은 당연히 지수도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 호황을 통해서 지수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한다 이 논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원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물건 되는 값보다 물건 살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유가는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셨는 포인트가 지수가 상승을 하면 유가가 상승하냐 이 말씀인데, 그래 이해를 하지 마시고 지수가 상승하니까 유가가 상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가 호황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 유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라. 또는 경제가 호황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호황이 될 것 같으면 뭡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 같으면 유가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호황이 될 것 같으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도 상승하는 거지, 지수가 상승하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니까 유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호황이거나 혹은 경제가 호황이 되는 신호가 생기니까 지수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지금 같은 경우에 그 금리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 원래 금리를 하락을 시키면 금리가 하락이 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호황이 된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럼 금리 하락은 경제 호황을 불러일으켜가 유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금리가 하락하는 거가 이거는 그 경제 호황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린다 이래 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경제 호황이 아니고 리세션,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신호 자체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어떤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호황이 아니고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불경기잖아요. 침체.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는 거고, 또는 침체가 될, 내가 아까
떨어진다 했잖아.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결론 알아들은 쪽으로 이래 보시면 돼. 경제가 호황이거나 호황일 것 같으면 유가는 상승하고 또 뭐고 지수도 상승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경제가 침체기거나 또는 침체일 것 같으면 지수도 하락하고 유가도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되잖아요. 되시죠 이 말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궁금증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트레이님이 미루신 유가와 지수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냐는 말은 비례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에 대한 원인이 이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도 영향을 주고 이거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이거에도 영향을 주고 이거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째 이게 이제 제 답입니다. 그 다음째가 뭐가 하면 원유는 수요에만 지금까지 수요 이야기를 했는 거라요. 그런데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급에도 그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원유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은 독점하고 있는 체제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노 하면 경제가 위축이 될 것 같고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유발하는 오펙에서 감산을 해버려. 이제 감산을 요번에 감산을 한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순전히 사우디맘이 달렸죠. 그래 되면 어디 되노 하면 감산을 하게 되면 경제는 위축이 되고 지수도 위축이 되는데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하고 있고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는 갑자기 좀 올라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라 혹은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자, 지금 논점이 이렇잖아요. 경제가 하락한다고 치면은 또는 경제가 하락할 것 같으면 지수도 하락하고 유가도 하락한다 이 말이지. 이거는 그런데 수요 공급 법칙에 있어 갖고 수요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또는 수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측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미리 예측하고. 그런데 공급을 건드려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지수도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어느 지점이 되면 오펙에서 가만히 안 있는단 말입니다. 감산을 하게 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샌드 오일들 그러니까 모래 오일들은 더 이상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회사들이 문 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디 대놓하면 경제가 하락하고 있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가 보합을 이루거나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데 유가가 보합이나 상승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래 보시면 돼. 질문에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가는 단순하게 지수가 하락하면 유가도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면 유가도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도 일어난다지. 어떨 때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그럴 수도 유가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측면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 유가도 상승하는 게 맞아요. 왜 그렇게 하면 경제가 수요를 결정하니까 경제가 위축되면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는 거죠. 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누군가가 푸틴 같은 사람이야. 사자라고 얘가 이전에 방송에서 했잖아요. 사자가 공급을 축소시켜 버린 거라 수요가 줄어드는데 야들은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야겠어요. 공급을 더 빨리 위축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가격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든 게 원유입니다. 원유는 방향을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유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 하셨으면 싶단 말이 그겁니다. 그만할게요. 답이 됐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와 유가는 서로 비례할 때도 있고 오히려 안 비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비례할 때는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그 경제 원칙에 따라가 돌아갈 때는 이거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것도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이것도 내려가는 그런 원칙이 되는데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건드려 들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될 거라. 됐습니까? 예, 트레이너님 답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는 수요는 조금 그 자유 경쟁의 원칙을 따르는데 공급은 전혀 자유 경쟁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고 그 사자들 독점자들의 그 어떤 가격 조절 기능에 따라서 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독재고 공급은 수요는 독재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급은 조금 자유적인 방식을 택하는데 특히 사우디나 이쪽에서는 그 자유적인 게 아니고 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사우디의 공급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죠. 그래서 오펙 공급량이 그래서 이 룰이 그때그때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떨어지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영성장인데 갑자기 사우디에서 월요일쯤에 우리 감산할 레이크하면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수는 떨어지는데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만하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시킨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겠죠. 근데 아직 그래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자체가 경제 위축, 앞으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예측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지수도 떨어지는 자본주의 법칙대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아시세요? 근데 언제든지 유가는 이 지수가 내려올 때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소지는 있다 하는 걸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이너님 그 사업이 힘드시더라도 또 잘 모르시면 또 질문해요. 그럼 내가 또 대답할게요. 예, 트레이너님 오늘 저는 아침에 운동 좀 하고요. 요새 제가 컨디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트레이너님은 일요일도 일하시는 거 몰라. 그래서 살살 일하시고 또 총균세 같은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거는 참 좋습니다. 사람이 소고기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이 지적인 것들이나 어떤 내 마음의 만족들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트레이너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다 안 되니까 전부 다 안 되더라고 보니까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트레이너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 또 시간이 나시면 대구 한번 오십시오. 대구 한번 오시면 또 제가 우리 고구마님도 저 잘 모르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제가 다 알고 지내요. 그 사모님도 알고 지내고 자제분도 알아요. 뭐 트레이너님도 제가 얼마든지 알고 지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좋은 날 되십시오. 인사를 크게 허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끝.